철박통 인문학입니다. 철박통 인문학을 방문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는 무등산 서석대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스크류테이프 편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생각을 했더니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책을 읽는 방송을 했으면 더 의미 있었을 텐데 제가 무슨 여행 가이드가 된 것 같더라고요. 되돌아켜 보니까 올리면서요. 그래서 다음에 등산을 갈 때는 등산에서 책을 읽으면서 좀 차분히 올라가는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좀 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산책하는 것과 독서하는 것이 유사하거든요. 멈추지 않고 한결같이 가면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 편지, 조그마한 책입니다. 31통의 편지를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류테이프는 악마의 이름입니다. 사탄의 이름. 사탄 스크류테이프가 사랑하는 조카라고 표현합니다. 악마도 사랑을 하는가 봅니다. 사탄도. 사랑하는 웜우드, 무슨 쓴 뿌리, 그런 뜻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류테이프가 조카 웜우드에게 편지를, 31통의 편지를 쓴 겁니다. 한 달 동안 쓴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31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31통의 편지를 쓴 C.S. 루이스는 C.S. 루이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마의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해 봤답니다. 모든 것을 악마적 관점에서, 천사의 관점이 아니고요. 악마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이 작품을 쓰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걸 삐딱하게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쓰면서 이 리차드 돌킨이라고도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친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킨 없는 루이스 없는 돌킨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둘은 절친한 친구인데요. 돌킨은 반지의 제왕을 쓰신 분입니다. 두 분은 37년 동안 깊은 우정을 배경으로 작품 세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세계에서도 서로 37년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웜우드, 쓴 뿌리 이런 뜻인가 봅니다. 악마, 이 첫 번째 편지부터 이제 하나씩 읽을 텐데요. 첫 번째 편지 이렇게 거의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논증도 제대로, 생각도 못하도록 하는 거죠. 생각도 못하게 하고 논증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조카에게 충고를 주는 편지를 씁니다.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악마에 관한 두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오류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 악마를 믿기는 하는데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거랍니다. 악마는 항상 나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악마를 믿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이 악마는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고 있답니다. 믿지 않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악마를 항상 나쁘게만 보는 것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스크류테이프 편지에 쓴 C.S. 루이스님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한다고 합니다. 악마가 거짓말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웜우드가 쑥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쑥, 그리고 쑥이 쓰지 않습니까? 생쑥은. 그래서 말합니다. 조카에게 내 말을 듣자니, 악마가 말합니다. 스크류테이프가 조카 웜우드에게 내 말을 듣자니 넌 논증으로 환자를 여기서 원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원수의 손아귀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구나. 논증으로 신앙인들을 그리스도의 손아귀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카에게, 웜우드에게. 몇 세기 전 지금처럼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았기 때문에 일련의 추론, 논증 과정을 거쳐 얻은 결론에 따라 생활 방식을 바꿀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았다는 거죠. 지행합의이 되었기 때문에 논증을 통해서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행동을 바꿨다고 합니다. 생활 방식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증을 써서 이 신앙인들을 악마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보호할 수 있다고 선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악마들이 주간지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서 상황을 역전시켰다고 합니다. 주간지, 신문지,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핸드폰, 페이스북 뭐 등등등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간지가 재밌었나 봅니다. 잡지 같은 거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서 논리적인 생각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참 악마 워무드에게 말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사람을 악마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 참과 거짓을 먼저 따지기보다 학문적이냐 실용적이냐, 캐캐 묵은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 인습적인 것이냐, 과감한 것이냐를 따지지. 사람들이 환자를 교회에서 멀리 떼어 놓기에 가장 좋은 협력자는 논증이 아니라 전문 영어로 합니다. 전문 영어. 새로운 전문 영어를 많이 쓰면 사람들을 교회에서 떼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그렇죠. 유물론을 진리로 믿게 하기보다 미래의 철학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 어려워지죠. 쑥은 쓴맛, 고난, 고뇌를 상징합니다. 워무드가 이런 쑥을 논증을 동원할 경우 우리의 투쟁 전체가 오히려 원수의 확고한 기반이 되어버린다고 족하게 말합니다. 원수도 논리에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논리에 강하다는 거죠. 논증이라는 행위는 잠자코 있는 환자의 이성을 흔들어 깨우는 거나 다름없는 짓이다 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성이 깨어난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생각하도록 만들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생각보다는 그냥 전문 용어들을 생각하고 잡지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 그 정도만 생각하게 하지 깊이 참 거짓 논증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드는 생각들만 생각하도록 하고 더 깊게 한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스쿨테이프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번째 편지에서 사람들에게 절대 하지 못하게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3장 가서 읽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독서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남에게 자랑하려고 이 독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아서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책을 통해서 세상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쪼가리 독서를 하라고 그러는 거죠. 쪼가리 독서. 두 번째는 산책입니다. 어제 같은 등산 같은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책을 하고 정말 좋아서 책을 읽으면 사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삶과 우주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삶과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날 건지, 또 우주는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말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그때그때 드는 생각만 하도록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흐름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지만 내 환자, 여기서 말하는 환자는 신앙입니다. 그런 사고의 과정을 통해 찰나적인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서 눈을 돌려 보편적인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치명적인 버릇을 들이게 된다는 거죠. 보편적인 주제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요. 그냥 그때그때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 개별 사안이 끝나면 또 다른 생각하도록 하라는 거죠.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말은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 우주는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 우주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은 보편적인 겁니다. 왜 죽음이란 무엇일까? 내지는 인간이란 무엇일까? 제가 곧 삶과 죽음에 관한 교육학회에다가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삶이 뭘까? 죽음이 뭘까? 이런 보편적인 주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런 주제는 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걸 관심을 기울이면 치명적인 버릇이랍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맡겨두라는 거죠. 사유보다는 감각,
감각적 흐름에 맡기도록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논증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거죠. 논증으로 원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깊게 생각 못하게 해야 됩니다. 워무드, 너는 한 번도 인간이 되어본 적이 없으니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악마가 인간이 되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크루테이프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서 뺏어봤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기의 노하우를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범속한 것의 압력에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지 실감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것에 그때그때 경험을 쾌락이라고 하겠죠. 그런 즐거움이 있으면 금세 그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증하지 말고 감각적 흐름에 빠지도록 놔둬라, 그렇게 말합니다. 환자가 책을 읽다가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자 악마가 점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하자고 얼른 덧붙이니까 벌써 저마치 문 쪽으로 걸어다 갔다고 합니다. 책을 읽기보다 실제 삶에 눈앞에 눈을 돌린다는 거죠. 실제 배고프니까 좀 이따 책 읽어야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먼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주냐면 좋은 주제, 인간이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배고프네. 배고프니까 먹고 와서 생각해야지. 먹고 나서 생각이 될까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점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점심 먹고 와서 개운한 머리로 다시 생각해야지 라고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면 벌써 책을 덮고 밥 먹으러 간다는 겁니다. 악마 입장에서 이렇게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화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수세기 동안 쉬지 않고 이게 공적한 일이라고 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현실의 체감이야말로 혐오스러운 일개의 논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궁극적인 안전장치라는 말을 훗날 입버릇처럼 되뇌인답니다. 물론 그 환자는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22여 년간 공부했다는 거죠. 독서를 못하고 이제 감각적 경험에 생각의 흐름을 감각적 경험을 따라가게 하고요. 사유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20년 동안 공부해서 지금은 우리 아버지 집, 사탄의 집이라는 거죠. 사탄의 집에 안전히 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논증으로 하지 말고 감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 조카에게.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리도록 하면요. 수많은 화려함, 그리고 눈에 즐거운 것들을 보여주면 그것을 따라가니까 논증으로 사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눈에 즐거운 것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눈앞에 일상적인 것만 팔려서요. 과학보다는 경제학과 사회학을 드립하게 하라고 합니다. 조카에게요. 사람들로 하여금. 제일 좋은 방법은 과학서적 따위는 아예 읽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 건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그럴듯한 막연한 느낌만 심어주라고 합니다. 이미 난 다 알고 있다라는 막연한 감정만 심어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편지에서는요. 워머드에게 충고합니다. 논증으로 사람을 현혹하지 말고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한나 아렌트 말 같으면 한나 아렌트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평범하다고 말합니다. 왜 평범하냐면 일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상은 뭐냐면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 거죠. C.S. 루이스도 좀 유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사유 한다는 거, 사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고 합니다. 어쩌다 주워들은 이야기나 이런저런 쪼가리 독서에서 얻은 것들이야말로 현대 과학의 부단한 탐구가 성취한 결실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충고합니다. 그래서 조카 워머드의 임무는 환자 곁을 지키며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독서를 남에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난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왜 공부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는 재미없는 것, 인생은 뭐 힘든 것, 뭐 등등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라는 거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어떤 한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부터는 좀 더 재미있고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박통이었습니다.